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국수도 안 넘어간다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엎드려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저녁 8시부터 한남동에서 이태원까지 걸어서 도보로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라,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른들은요, 너무 힘들어, 울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젊은 청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울 틈이 어딨어, 지금 바로 움직여야지.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오기 직전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상종 단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그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상종 단장은 이 방송을 못 보겠지만, 이재명 3월 24일 천막 당사 최고위에서 5천에서 1만 명 학살 계획이라고 발언했던 거 고발했는데 지금 고발인 조사 끝났어요. 크크크.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구석구석에서 각자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조금 제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유가요, 김문수 장관께서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결심하고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께서 나라가 어렵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내가 바로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페이스북에도 쓰셨습니다. 네, 나라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2030이 바로 윤버지 때문에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젊은 아이들은 어른들 꼰대 수준이 아니라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해라고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왜요? 제가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청년들이 움직였습니다. 왜 움직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특히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몽룡이야. 어른들은요, 민망해서 그 말을 잘 못하는데요, 아이들은요 막 흔들면서 계몽되었어요, 윤카, 이런데 정말로 있잖아요, 어른들은 못해요.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청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장미가 아니고요, 장미는요, 외국어대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여대생이고요. 박준영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러는데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제가 박수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MBC 전 사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MBC라고 하는 MBC 전 사장의 아들 박준영, 왜 남대생이란 단어는 없냐고요, 왜 여대생이란 단어만 있냐고요. 저 이런 거 되게 싫거든요. 아무튼 남대생 박준영 연대생이 또 나와서 윤카 외쳤는데요, 제가 스튜디오에 두 학생을 모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짧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시국선언 주도했고 지금 시국선언 연합체 자유대학의 부대표로 이끌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주도했던 저희는 공동대표여가지고 같이 주도했던 장민이라고 합니다. 되게 우리 PD님, 박준영 학생 옷 좀 한번 비춰봐 주세요. 제가요, 아까 사실은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 좀 잘 보여봐 주세요. 진짜로. 이거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하고 진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못 입고 다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제 얼굴도 못 입고 다닐 뿐만 아니라 뒤도 한번 보여봐 주세요. 뒤도 한번 이건 뒤를 보여주셔야 돼요. 뒤를 또 붙였어요. 잘 나오나요? 네, 여러분 진짜 박수 좀 보내주세요. 왜냐면 전 못 입을 것 같아요.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혹시 장민 학생도 입어봤어요? 아, 네, 저도 하나 있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늙었나 봐요. 저는요, 이게 얼굴 있는 거 연예인 얼굴도 못 입어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입어보셨습니까? 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궁금한 얘기 많죠?
제가 바로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준영 학생님 한이가 있나요? 준영군 해주세요. 준영군. 좋아요. 준영군.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왜냐면 좀 발음이 이상하니까. 네네. 우리 준영군은, 아버지 반대 괜찮았어요? 아, 괜찮지 않았죠. 아니, 아버지가 MBC인데요. 제가 더 직설적으로 질문할게요. 네. 아버지도 그러면 이제 윤카를 이렇게 칭송하는 분이세요?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 그럼 아버지는 아직도 이재명 쪽? 이재명 쪽보다는 윤카를 이제 반대하는 쪽. 반대하는 쪽. 그럼 아버지는 아직도 민주당 쪽?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들은 윤카 쪽? 윤카 쪽. 네,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저도 힘든 고민을 했었죠. 사실 저희 아버지와 지금 윤카는 몇 년 전부터 좀 앙숙 관계, 이제 서로 엄청 싫어하고, 아버지도 윤카가 된다면은 정치적 목숨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명이 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상대를 제가 지금 비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뭐 버리고 대통령을 선택한 건데, 참 힘든 고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를 버린다기보다는 정치적 사상이 이제 달랐던 것이고, 조금 대한민국을 이끈다면은 대통령께서 계속 이끌어야 된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중국한테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대통령이 계속 건재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키러 버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오늘 처음 준영 군을 만났고요. 아까 잠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머리가 띵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셔야 돼요. 이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 저도 지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어설프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아빠는 민주당 쪽인데 아들이 윤카를 지키러 나왔고, 아들이 윤카의 옷을 입고 다니면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한테 야단을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걸 듣고 나온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 미니 학생은, 미니 양은 어떻게, 집에서 반대 같은 거 없었나요? 네, 집에서는 반대는 없었고요.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편이에요. 아, 훨씬 편했네요? 네, 저는 훨씬 편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보다는 나이대가 조금 더 있는 편이라서, 저는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아, 대학원생이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나이 차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부모님들은 좀 좌파분들이 좀 많으셨던 걸 제가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엄마 아빠가 좀 우파 쪽이어서 그렇게 저는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직설적으로 왜 나왔는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미니 학생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네. 왜 나왔어요? 왜 시국선언을 했어요? 이 힘든 길을. 사실 저는 관저에 31일 날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남녀 갈라치기, 뭐 세대 갈라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되게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껴졌는데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제가 딱 갔는데 다들 뭐 젊은 사람이건 뭐 나이 드신 분이건 상관없이 그냥 다들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너무 다들 웃으면서 너무 정겨운 모습이더라고요. 한남동에서? 네네, 한남동에서. 아, 그 어려운 와중에? 네. 네. 아니, 이번에 말고요. 12월 31일 날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 날. 맞아요. 그때도 어려울 때잖아요. 아, 뭐 그렇긴 하죠. 아, 그때도 탄핵안 소추되고. 그쵸. 너무 힘들 때죠. 그쵸. 네. 그때 또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정겨운 모습이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나 봤던 그런 한국인의 정을 그때 봐서 이게 우리가 언론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게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계속 나간 거예요? 그쵸. 그날부터 계속? 네. 자, 그러면 준영 학생은 왜 튀어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른들이 볼 때는 갑자기 학생들이 동시에 튀어나온 걸로 보여요. 네, 저는 이제 12월 중순 좀 끝나고부터 나왔는데,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나왔습니다. 아, 금방 나왔네요. 준영 학생이 더 빨리 나왔네요. 네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탄핵 찬성을 이 총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학생총회 하면서 학생 수 한 2,000명 좀 넘게 불러가지고 네. 찬성 집회 하면서 애들을 좀 선동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동된 학생들이 그 탄핵 찬성 투표했거든요. 그런 것도 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예.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투표했는데 거기 비밀 투표가 아니라 거수 투표로 진행하면서 다 보게? 네. 그때 한 2,700표가 찬성, 8표가 반대.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애초부터 학생회장 쪽에서 이거는 결집해야 된다. 윤석열 판단해야 된다. 목소리 내오면서 연설 같은 것도 다 찬성하는 연설 내보내고 엄청 반대 목소리가 연대? 네, 연세대에서요. 내기 힘들게끔 학교 분위기를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자의 보수도 되게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애들이 목소리가 내기게끔 어렵게 구조를 만들었어가지고 그거가 좀 반항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 지금 방금 들은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네. 다시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봐줘요. 그러니까 연세대학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거수 투표를 하는데 공개 투표를 한 뒤에 많은 학생들이 결국은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한 뒤에 탄핵을 찬성하고 파면하는 쪽으로 연설문도 만들고 이러면서 학생들 분위기가 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도 절대 목소리를 못 내고 파면을 시키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학교가 만들어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전국 그 서울 주요권 학생회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학생회장 한 10명, 20명 넘게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윤석열 파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서울대학가가 분위기가 주도되었고 정치 잘 모르고 관심 없는 애들은 학생회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네네. 캠퍼스 안에서 그러니까 몇 명 주도한 학생회 회장들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서울 안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거였네. 네,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원래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원래 서울권에 학생회장을 하면은 민주당에서 많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런 분위기다. 실제로 연세대 학생회장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네. 왜 많죠 그쪽에서. 그래서 조금 학생회 자체가 약간 좌파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반대 목소리 못 내게 만들고 그런 구조가 조금 많이 보기 안 좋았습니다. 아, 갑자기 제가 약간 놀랬던 게 학교가 캠퍼스 안이 그렇게 됐다는 걸 몰랐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미니 학생은 네네. 이 젊은 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은 우리를 이끌 만한 리더십을 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하겠다. 뭐 선관위 다 부정선거 밝혀내겠다. 이런 식으로 워딩도 일단 조금 강하셨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어난 거는 사실 요새 청년들은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아시다시피. 근데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군가 강한 리더가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강함을 보여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셨습니다. 12번 기사 좀 보여주세요. 12번 기사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나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청년 여러분 곁 지키겠다라고 메시지를 냈어요. 저걸 봤을 때 어땠어요? 미니 학생이 먼저 대답해 주세요.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반갑죠. 사실 그렇게 해주시기도 바라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윤 어게인이라는 아젠다를 들고 또 나오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그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저 멘트를 보고 어땠었어요? 우리 준영 학생은? 너무 감동이었죠.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 전환했을 때 반대로 이제 저희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려면요 대통령이 저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을 직접 지지해주고 사실 지난 3년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외롭고 힘든 싸움을 했고 네. 언론에서는 자경화된 언론에서 모든
뭐 나라가 잘못된 그런 거를 민노총들이 네. 만들어낸 행포를 또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국민들은 다 깨달았잖아요. 그런 네. 게 다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출마하게 된다면 꼭 5년 동안 저희 2030 청년들이 완전히 지키고 지지해주고 그럴 테니까 제발 다시 한번 나와달라, 약간 이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다시 출마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법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본 결과 네. 출마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희망 고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오시면 오히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 100번 찬성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때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싸워야 될 여기가 전쟁터인데 딴 얘기를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미는 이유는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2달 동안 이 아젠다를 밀 것은 아닙니다. 더 밀어야 될 거 그렇죠. 많죠. 부정선거 검증해야 되고 사전투표 폐지해야 되고 민주당 마약 중국 이거 관련 있는 거 다 밝혀야 되고 할 게 많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인용되고 한 3일 4일 지났나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기력이 잃었을 때 저희는 사기를 다시 충전하고 아주 좋아요. 결의를 다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 윤카의 정신, 윤석열 정신을 이어야 된다.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 간첩들 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아젠다를 들고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어게인이라는 아젠다를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윤어게인은 너무 맞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윤어게인이라는 그 슬로건이 딱 맞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순서대로가 우리가 어쩌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 싸워야죠. 부정선거 파헤쳐야죠. 거기다가 어젠가요? 중국 학생들이 사진 찍다가 걸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도 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몸은 그렇지만 마음을 그리고 정신을 지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 학생은 지금 현재 지금 봐요.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준영 학생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미니 학생은요. 저는 일단 이것도 이거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되시면서 와해된 이 우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게 윤어게인이라는 아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나 진짜 감동했어요. 어른보다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지금 뭉쳐야 된다. 지금 뭐 어떤 대선 주자가 나온다, 이 주자가 나온다, 저 주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네. 터져버리면 사실 지금 윤통 덕분에 결집됐던 그 우파의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윤어게인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다시 와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4번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간 내내 이사를 간다는지 아니면 본인이 다시 출마를 하겠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엊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이틀인가 지났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이사 온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도 오늘요. 도요새 떠났으니 조개도 떠나야. 저거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요? 이재명도 같이 떠나야 된다. 그럼 도요새는 누구예요? 윤통이 떠났으니 이재명도 떠나야 된다. 느낌이 오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도요새라고 표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감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젊은 층은 저런 거에 반감을 해요. 아까 우리 준영 학생이 얘기했죠. 다 같이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에 반감이 생겼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난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렇게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저런 단어를 쓰는 거 어떻게 보는지. 동반해서 끌어안고 가라. 이제 2030 청년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스탠스. 네. 원래부터 예전부터 네. 탄핵되기 전에 하야하라 이런 발언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다 알죠. 정말 반감이 많이 세졌습니다. 네. 원래 사실 좋았어요. 홍카콜라라는 별명도 2030이 지었죠. 지었죠.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하는
그런 행보로 호감도가 있었지만 지금 판세를 좀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윤통의 개헌 배경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지금 한국이 중국과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거를 인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저렇게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쵸. 느낌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도요새라고 저 표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까 준영 학생이 했던 말 중에서 제가 어른이지만 와닿았던 것은 대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안다. 윤 어게인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누군가 후보가 정해지면 다시 그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것도 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겨우 며칠 안 됐고 아직도 한남동에 계신데 아직은 우리에게 그분을 그래도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미안해요 아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어린 청년들도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입을 다물고 윤 어게인 하고 이렇게 티를 입고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는데 어른이 그것도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도요새 떠났으니 조개도 떠나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요새라고 표현한다는 거. 자, 미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딱 보는 순간. 참, 예, 홍준표 시장님을 그 전에는 좀 지지하는 편이었었는데 그 대선, 그 저번 대선 때 그러니까 지지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2030이 조금 홍준표 시장한테 마음이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냥 대변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라고 갑자기. 말문이 막힐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대학생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전 저 기사 보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하는 억이 찼었어요. 지금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굳이 저런 말을 써야 될까? 자, 그런데요. 10번 뉴스 보여주세요. 국민의힘의 대선 출마자가 벌써 15명이라고 합니다. 15명. 우리 청년들은요, 오늘 자유대학이라는 모임에서 행사를 하는데, 윤카, 힘내라, 윤 어게인 행사예요. 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준영 학생은? 판세를 정말 못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5명인 거는 저도 지금 방금 알았는데, 네. 지금 사실 우파가 분열되어 있는 그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야욕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안 좋고요. 저희는 절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틈타서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을 지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싶다면은 계속 여기서 같이 아스팔트에서 싸워온 정치인, 그리고 지금 윤카의 계엄 이후 배경, 그리고 윤카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인을 밀어줄 건데, 지금 15명? 꿈깨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준영 학생이 조금 전까지 방글방글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손을 떨면서요. 지금 진짜 화가 났어요. 그 미니 학생은 어때요? 15명 저거 보면서.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이렇게 계속 우파 분열이 일어나면 지금 유권자들도 다 분열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 주자 안에서도 이렇게 이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우파 시민들도 많이 분열돼 있다는 소리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윤 어게인을 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16번 뉴스를 보면서 청년들의 생각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수상한 사람이 전투기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들 입건. 우리 지금 나오는 후보 중에서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6번 뉴스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할게요. 안철수라는 후보가요,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이재명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나다. 광화문 광장에 서서 오늘 출마 선언을 했대요. 자, 우리 두 학생들에게
안철수라는 의원요, 혹시 한남동에서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시 광화문에서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헌재 앞에서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 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그 힘든 시절에 여러분에게 떡 하나, 빵 하나, 아니면 국물 하나라도 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왜 광화문에 저 사람이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지금 저렇게 얘기한 건가요? 네, 지금 저 장소 우리 이게 해주세요. 자, 보세요. 이순신 와. 광장 같아요. 장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광화문이라고 돼 있는 거. 맞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학생? 왜 광화문에 가 있냐고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니 학생은 어떠세요? 저는 저 광화문에 가 있는 게 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기사를 접했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다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16번 뉴스 보여주세요. 수상한 사람이 전투기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들 입건. 민주당에서는요, 간첩죄, 검거하는 이런 모든 법안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었죠. 잘 알고 있죠? 네네. 이거 역시 이번에 윤카 덕분에 알게 된 학생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문재인. 누구 같아요? 제가 못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누가 말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은 어려서 모를 거예요. 안철수. 어머, 내 성대모사가 그렇게 좋았어요. 안철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자, 빨리 기사 좀 찾아주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냐고 했던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군지를 이야기 못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주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죠. 자, 여러분 댓글이 나오잖아요. 안철수, 철수 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어요? 득실 그린다는 걸? 기사 보고 지금 저희 지금 군인들도 저희 식단 아니면은 군대 그 일정 같은 거 캡처해가지고 중국인한테 보내면 지금 돈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받는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민노총 지령받은 간첩들 네. 북한 지령받은 민노총 고위 간부들 이런 거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이석기 간첩죄로 다 처벌받았고 이미 팩트로 드러나 있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는지 사고 구조가 참 궁금합니다. 젊은 기자들이요. 네.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어요? 기자가요? 그럼요. 윤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 그런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젊은 기자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나봐요. 저런 거 왜 했대요? 기자가 그 정도. 자, 준영 학생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냐고 제가 묻죠. 어떤 계기가 됐었어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믿어요? 확신합니다. 본인은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어느 부분에서? 일단 저는 수학을 잘해가지고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 공학과예요? 네, 공학과. 연세대학교 공학과입니다. 전자공학과. 공학도 맞네요. 그럼 네. 수학 잘하겠어요? 네, 전형도 수리 논술로 들어가서 수학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진짜 잘하나 봐요? 네, 수학 진짜 잘합니다. 근데 그래서 확률과 통계 과목도 학교에서 전교 1등 했었습니다. 네? 뭐 어디에서 1등? 확률과 통계 과목. 확률과 통계를 1등 했다고요? 네네. 전국에서? 전국은 아니고 전교. 아, 서초고등학교 네, 나왔다 그랬죠? 서초고등학교에서. 수학 되게 잘하는 거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 민주당 표와 보수당 표가 그렇게 심하게 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가 일단 결정적으로 너무 제 눈에는 인위적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미디어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민주당 표만 바바바바바박 올라가는 뭐 김동연만 올라가는 그런 것 유명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무조건 종이를 접어서 내거나 아니면 접지 않더라도 안에서 섞여다 보면은 구겨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나왔는데 빡빡한 투표지들이 잔뜩 있는 그런 사진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네, 전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준석인가요?
그러면서 부정선거가 어딨냐고 이준석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봤었어요? 이준석은 제가 느끼기에는 부정선거로 경선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네,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닐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국과 어떤 일단 그런 이 이슈가 있잖아요. 그 성접대 이슈 맞나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약점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약점이 잡히면은 함부로 자기 소신과 그런 걸 못 밝힐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 준영 학생은 아버지와 뜻을 달리하고 완전히 정말로 이렇게 윤카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정선거가 왜 그렇게 본인을 움직이게 만든 거야?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준은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 반영된다. 그런 말이 있죠. 아, 국민의 수준에 맞는 리더를 만난다. 네. 좋아요. 저는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붕괴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던 게 저는 국민의 수준이 낮아서 그럴 걸까라도 또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은 국민의 수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나라를 망치려는 세력들이 그 위에 부정선거로 들어갔었고 친중적인 정치인들 그런 애들이 나라에 있었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삼키려 하고 있죠. 저는 원래 페미 반페미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어째서 진짜 관심이 있었는지 좀 이따 물어볼게요. 난 네네.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네. 네. 근데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으려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낮춰야 되고요. 인구수를 낮추고 중국인 비율을 늘려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먹히게 되는 겁니다. 홍콩과 뭐 대만이 그렇게 다 먹혔었는데 그래서 이런 페미니즘 문제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자연히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북한과 중국의 그런 공작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부정선거로 친중적인 정치인이 당선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래서 나라가 급속도로 지금 문재인 시절에 빠르게 망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정선거 바로 잡고 반국가 세력 척결하면은 다시금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서 제2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셨어요? 준영 학생은 휴학을 했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생이 휴학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집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럼 제가 미니 학생에게 다시 계속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미니 학생은 결정적으로 본인을 움직이게 한 건 뭐였어요? 일단 자, 개업날 어땠어요? 그 얘기 아까 개엄날 그날 솔직히 저는 솔직하게 개엄 딱 터졌다고 했을 때 이거 진짜 반국가 세력 다 잡겠구나. 진짜 싹 잡아들이겠구나. 이 생각을 진짜 세게 했어요. 그 간첩들 이런 사람들 진짜 다 잡히겠구나. 네. 근데 2시간 만에 갑자기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방 끝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며칠 뒤에 선관위 침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다시 설렜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뭐가 나오는구나. 네, 뭐가 나오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탄핵안 발의가 소추되고 뭐 이러면서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이게 잘못된 거 지금 바로 잡히겠구나. 자, 김만배 오늘 선고 나온 거 하나만 기사 띄워주세요. 오늘 김만배 무죄 나온 거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며칠 전에 무죄 나온 거 봤나요? 맞습니다. 끔찍했죠. 저는 사실은요 이게 더 슬프다고 생각해요. 부정선거도 당연히 끔찍하고 슬픈데 자 재판이 저렇게 뒤집어지는 거 우리 준영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이재명도 무죄, 김만배도 무죄. 지금 이 상황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금 세 개가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사법부, 입법부는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정부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더 급속도로 망가질 거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사법부는 정치 성향과 뭐 네. 출신과 상관없이 오로지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 판사가 낫다니까요. 정말요. 맞습니다. 네. 진짜로. 근데 일단 1심에서 1심 징역 주고 2심 무죄 주는 게 흔한 일인가요? 저 엄청 드문 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나는 법학을 했잖아요. 네네. 저게 말이 돼요? 징역 2년 6개월이 갑자기 무죄. 그래서 이 법대로가 아니라 사실 이재명 무죄 준 판사들도 다 3명 중 2명이 전라도 출신 판사들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제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지방 선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법과 상관없이 자신이 출신이 어디가 어떤 일을 했고 준영 학생은 원래 우리법 연구회 알았어요? 들어는 본 정도였는데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됐죠? 이번에 정확히 알고 있죠. 이제 들어는 봤지만 그런 애들이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그런 애들이 다 판사 고위직을 먹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 지금 하나회보다 더 심각한 좌파 하나에도 알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서울의 문 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요. 미안해요. 마이크 끊어서 계속해요. 아닙니다. 네. 여튼 그런 좌파 카르텔들이 네. 대한민국의 요직에 앉게 된다면은 이래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구나 더 한 번 더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미니 학생은 저거 보니까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통 탄핵부터 해서 뭐 지금 사법부의 힘을 힘입어서 쿠데타를 저는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수계라는 단어도 저는 이번에 처음 듣는 그런 류의 저는 단어였어요. 법학을 하잖아요. 근데 내란 우두머리죄가 있다는 걸요. 제 이름이 내란 우두머리죄라는 걸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워딩이 되게 북한에서나 들어볼 법한 그런 워딩인데 이런 게 자꾸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헌재 그 봉쇄할 때도 이게 보통은 저희가 그냥 뭐 철천 봉쇄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날 텐데 뭐 진공 상태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쓰지 않던 단어인데 나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진공 상태 이런 게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평생 처음 듣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한국의 단어가 아니고 한국에서 원래 쓰던 단어가 아니고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쓸 법한 단어들을 자꾸 쓰면서 나오는 게 네. 진짜로 이게 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들게 만들어요. 학교에 중국 학생들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원래도 좀 많긴 합니다. 아니 요즘 들어서 저는 더 많이 보여요. 다른 외국 유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인 유학생이고 저는 이게 사실 외국 대학교 보내려면은 되게 좋은 학교만 좀 유학을 보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좋은 학교뿐만 아니라 아니야 전국에 다 대학생을 뿌려져 있는 거예요. 전국에 중국 학생들이 지금 퍼센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네. 여기저기서 중국어가 되게 많이 들려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다 중국어를 써요. 그래서 진짜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은 한국에 왔으면은 최소한 영어를 쓰던가 아니면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한국어 쓰면서 교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중국말 쓰죠. 중국말 쓰면서 팝하고로 이제 팝하고로 선생님한테 보여줘요. 교수님이 경험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경험을 하죠. 진짜 팝하고를 갖고 와서 한국말 배우려고 안 해요. 팝하고 들이대죠. 맞아요. 저희 과에도 그런 네.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한족인데 아예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네. 계속 그 팝하고나 아니면 그 자료를 주면 네. 그 자료를 그 팝하고로 그 번역을 해서 그냥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국말을 제대로 배울 생각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딱 봐도.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무죄 나오는데 하나 더 제가 물어볼게요.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 6명이 여러분 선관위원장이었다는 뉴스 봤죠? 맞습니다. 그거 볼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이래서 사법부가 절대로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구조가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부정하다고 말하겠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정답이에요. 네. 어땠어요, 민희 학생은? 같은 생각이었고요. 이게 내가 죄를 그것 때문에 불안했죠?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거를 시험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어를 뭐 어떻게 써야 되지?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도둑질 해놓고 도둑이 자기 심판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17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은혁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네. 마은혁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이상했는지도 알죠? 알고 있습니다. 마은혁 드디어 임명됐습니다. 오늘 뉴스인가요? 네, 지금 방금 뉴스예요. 오늘 거. 9월 8일. 오늘 뉴스입니다. 마은혁은 임명되었고요. 네. 마은혁은 임명되었는데 사실상 19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대행이 이왕규, 함상훈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2명은요. 사실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지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마은혁은 임명시키고 우리 측에서 2명 지명을 하니까 권한쟁의야 가처분으로서 또 막기 시작했어요. 야, 그렇게 임명하라고 임명 안 했다고 탄핵시켰는데. 근데 이제 또 임명하니까 임명한다니까. 이건 또 정지 건 거예요. 아, 네, 저렇게 정지를 걸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네요. 그뿐이 아니죠. MBC 알죠? MBC, EBS 사장 또 직무 정지 가처분 맞아요. 통과됐잖아요. 이렇게 일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그냥 법이 존재하지가 않네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든 법과 상관없이 그 좌파적인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우파들 척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진짜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그런 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 받고 한 명 주고 2명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는데, 한 명은 임명이 됐고 2명은 임명이 안 된 됐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석 잘못하신 거예요. 한 명은 줬고 2명은 임명이 안 된 거야. 임명을 했더니 가처분이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맞아요. 좌파들 일 잘해요. 정답이에요. 좌파들 일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아니, 대놓고 얘기합시다. 헌재 재판관들 다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걸 다 파헤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협박을 한다면 협박을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왜 우린 못해요? 왜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협박을 만약에 당하면요, 나 협박 당했어요 라고 떠들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우리 젊은 층이 더 똑똑해요. 좌파는 잘도 뭉쳐요. 맞아요. 우리는 분열하지 않고 뭉쳐야 되는데. 그럼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23번 뉴스입니다. 아까 제가 뭐 도요수인지 무슨 샌지 얘기했는데, 자, 23번 뉴스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홍준표 시장이 박근혜 땐 보수가 탄핵 다 된 건데 이번에는 윤석열 혼자의 탄핵이다. 보수는 안 죽었대요. 아, 보수가 살고 윤석열만 잘못했다. 약간 이런 식의. 네. 보수는 다 살아있다. 그러면은 집회를 안 나오셨나요? 홍준표 시장님은 저희가 수백만이 광화문에 나온 거를 아예 모르시나요? 저분한테 물어봐요. 진짜.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되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보여주냐면요. 지금 기사 보여드릴게요. 9번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유승민 바람.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 1, 2위. 유승민이 지금 잘 나간다. 이런 기사. 여러분 유승민 잘 알지도 못하죠? 자, 저렇게 언론이 만들어 갑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레거시 미디어의 가스라이팅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감히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커트라인이 없죠? 네네. 이렇게 기사가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사가 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뭉쳐야 되는데 18번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장관이 후보로 나오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람들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이 원해서 나왔었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될 생각이 없었을 때 국민이 부른다, 국민이 원한다 윤석열을, 그래서 사실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김문수 장관은
본인이 장관직에 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요, 내일 오전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만나고 복당도 하고 대선 출마도 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윤석열만 원한다. 윤이 어게인 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제 다른 사람은 싫다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청년들의 고민도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 2달 넘게 이렇게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윤 대통령을 버려요? 우리는 윤 대통령 때문에 지금 거리를 나왔는데 우리가 왜 갑자기 다른 걸 해야 돼요? 맞아요. 그들의 마음에 불을 떼운 거는 윤 대통령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지금 대선이 시작된 거예요. 준영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실을 생각해야죠. 현실을 어떻게 하면 우파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더 사기를 충전하고 윤석열 정신을 외쳐야 되고 김문수 장관님 좋습니다. 뭐 지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김문수 장관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탄핵 전까지 꼿꼿하게 장관이었어요. 네, 그거는 사실. 네. 하지만 저희는 김문수 장관을 또 아직 저희는 그냥 김문수 장관이든 어떤 후보든 저희는 대통령이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 후보는 저희는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에서 그 과정이 있다면 저희도 따라가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후보를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도 김문수 장관님이 그나마 저희 쪽에서는 비호감 요소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 비호감 요소는 친중이냐, 부정선거. 그거 되게 좋다. 잠깐만요. 자, 청년들이 비호감 순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거 되게 좋네요. 일단은 지금 저희 측에 나와서 탄핵 찬성하고 아직 탄핵 개각인지 인용인지 결정도 안 됐는데 대선 야욕 홍준표처럼 드러내고 이런 분들은 싹 다 비호감입니다. 싹 다? 네.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기각되는 거였어요. 5대3이었어요 원래. 5대3이든 4대4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우리도 다 그렇게 알았어요. 네, 이거 근데 마지막에 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느낌이 이상했잖아요. 네. 갑자기 싸한 느낌. 네. 맞아요. 우리 다 같이 느꼈어요. 딴 얘기 더 안 해도 될 만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렇죠. 네. 재판관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네. 순간 짧은 시간 동안에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든 복귀하라고 계속 힘써줘도 모자를 파네. 지금은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후보들은 딱 다 비호감임을 말씀드리고요. 플러스 조금이라도 친중적인, 뭐 한중 중국과 어떤 연루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못한 정치인은 절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미니 학생은요? 저도 일단 중국에 반하는 워딩이 없는 정치인은 일단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윤통의 정신이기도 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게 됐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이걸 저도 오랫동안 공부해서 알게 된 내용들인데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알게 됐어요? 사실 그 서치 능력도 젊은 애들이 좀 좋은 편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좀 구조를 알려드리면 저희는 이제 뉴스 세대가 아닙니다. 네. 유튜브 세대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세대. 그렇죠.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가 안 되는 거. 네, 기성 중국한테 먹히지 않은 그런 사실 그런 뉴스들은요. 이 윗대가리들의 그런 걸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검열이 다 되고 본인의 소신과 주장을 못 펼칩니다. 하지만 유튜버들 위에 누가 있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되고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또 저희 민주당에서 알겠지만 카톡방을 한 거 이거 왜 했겠습니까? 사실 이 진실들이 카톡방에서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정보를 흡수하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를 인지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카톡 검열하고 지금 이거는 약간 주제 어긋나긴 한데 지금 저희 카톡이랑 텔레그램 다 해킹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대학 학생들이 이거 다
그만큼 저희 이거를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보가 빠르게 흡수되고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 근데 이걸 아는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주도에 네.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제주도 나중에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이제 일부러 지금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제주도에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비자로 입국을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제주도에서 쉽게 서울로 와버리죠. 네. 그래서 그 비자 없이 대한민국을 막 돌아다니는 무비자 입국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범죄를 저지르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쫙 퍼져요. 그리고 갑자기 제주도에 엄청 많은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 무비자니까 쉽게. 그리고 중국인에게 갑자기 투표권을 주자고 우기는 사람이 나와요. 정치인들. 나중에 찾으면 다 나와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투표권도 가지고 무비자로 들어오는 그게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거부터 공부를 하고 안 된다고 외치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제주도 범죄율의 70% 이상이 그게 바로 연결되는 거. 네, 그게 범죄. 다 그걸 제가 미리 알고 몇십 년 전부터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의 대부분이 조선족이겠죠. 그때 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바보 취급을 당했다니까 그때는.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집 사는 거 너무 허용 많이 해주고 외국인이 땅 사는 거 허용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집값 올라가죠? 그렇죠. 그게 벌써 몇십 년 동안 천천히 올라가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잠식당한 거예요. 맞습니다. 집값 올라간 거 다 중국인 덕분이에요. 덕분이에요. 여러분 덕분요. 집값 올라가니까 좋았죠. 갑자기 이때까지 10억 하던 집을 중국인이 와가지고 15억 하면 너무 좋아서 그걸 하면 집값이 그렇게 튀었어요. 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정치인 중에서 무비자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정치인들 많아요. 왜 외국인한테 무비자를 하냐고요. 그리고 왜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되죠? 유학생들 들어오면 외국인들의 혜택 자국민보다 더 많이 받아요. 맞아요. 역차별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차별입니다. 왜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냐고요. 사실 제가 제가 조교하면서 만났던 같이 조교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조선족이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다른 학교는 장학금 다 주는데 맞아. 왜 여기는 좀 적지? 왜 별로 안 주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유학하려고 하면은 그 자국민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내고서 유학을 해야 되는데 정답. 왜 여기는 공짜로 안 해주냐고 자꾸 뭐 그렇게 찡찡거리는 게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국에 많이 잠식되어 있느냐는 제가 2009년부터 외치던 거예요. 2009년도부터. 제가 2009년도부터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법치예요. 왜 법치냐?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얘들아 이거 법이야. 법이니까 지켜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법을 누가 만들어요? 입법부가 만들어요. 근데 입법부에서 이상한 법을 만드는 걸 아무도 감시를 안 해요. 청년들은 입법부에서 뭘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상한 특히 외국인 중에서 어떤 한 여자가 국회의원 비례를 달고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어쩌고 지원법 하면서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외국인 유학생들 지원법 어쩌고. 근데 왜 우리가 역차별 당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외쳐야 돼요. 왜 우리 등록금으로 쟤네들 보호하냐고. 그리고 왜 우리 의료보험을 쟤네들이 써요? 왜 우리 투표권을 쟤네들이 써요? 외쳐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도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고. 너희가. 그리고 간첩? 있어요. 나가야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근데 이 청년들은요 정말 진짜 살아갈 날이 창창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보여줬잖아요. 40여건 임명됐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윤어게인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은 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번 뉴스 보여주세요. 사실 저는 김문수 장관께서 출마를 안 하실까봐 걱정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 범보수 대권 주자 선두로 달리고 있는 김문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면 정치 지형이 요동된다라는 기사입니다. 누구를 뽑아달라, 누구를 지지하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꼿꼿하게 앉아있던 그분의 모습이 쓸쓸하고 힘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속에만 있다고 하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픈 현실, 우리 지금 전투에서 졌고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 두 학생들과 벌써 1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나는요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개몽을 시켜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 오늘 들으니까 또 놀랍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이크 잡고 단상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 진짜로 잘못된 건요,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에서 시작됐어요 라고 꼭 이 얘기 알려주셔야 돼요. 꼭 네, 권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부를 해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 그리고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법이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저는 그거 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제 얘기를 안 들었어요. 왜? 에이 설마. 체감은 현실성이 없으니까. 설마.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다 밝혀주니까 학생들이 여기에서 분노했대요. 부정선거. 그리고 선관위. 얘기해보니까 할 얘기 되게 많다, 그쵸? 네. 네, 우리 미니 학생이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저희가 오늘 윤어게인 아젠다를 가지고 8시에 행진 시위를 합니다. 보수가 지금 와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뭉쳐야 됩니다. 윤어게인으로 같이 뭉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저도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현실을 바라보면은 특정 다른 후보를 밀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래도 윤어게인 외치고 있고 탄핵 무효 외치고 있습니다. 무효 가능성 저는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 헌법재판관 정영식 넘어갔잖아요. 이런 거 넘어간 거 다시 따지고 들면은 재심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는 지금 당장은 윤어게인을 다시 외치고 싶고요. 지금 2달간 정말 열심히 싸우겠지만 다음 대통령이 당연히 우파 대통령이 나가겠지만 누가 되든 저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지금 다시 중산대에 넘어가기든 끝까지 저희는 싸울 거고요. 우파 학생들 다시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변호사도 시키고 좌파가 했던 일 똑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끝까지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학생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이 문제로 토론을 좀 하고 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대한민국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밝고 이렇게 이쁜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칠 때 저 되게 외로웠었어요. 왜 한국의 의료보험을 지금 외국인에게 주느냐, 왜 한국에 투표권을 주느냐 할 때 다들 저를 너 왜 그렇게 중국 싫어해?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와 결이 같은, 저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지금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저 단체가 이제 커지고 있는 단체인데요. 많이 도울 겁니다. 언제나.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서 광고 멘트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먹는 건 주지 않으면서 광고하라고 하네. 학생들에게 한 잔씩이라도 주고 싶은데. 구전녹삼 광고 멘트 하겠습니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을 위해 애국녹용 구전녹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용 중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 러시아산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원용에 최고급 홍삼, 약재를 넣어 정성껏 달였습니다. 합성 첨가물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만든 이 제품은 가족이나 친지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아투TV를 통해서 특가 세일을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 문자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는요, 정론과 정확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켰고 탄핵 기간 내내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아투TV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자, 우리 미니 학생과 준영 학생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이태원역으로 갑니다. 이태원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혹시 방송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해도 됩니까? 너무 애국시민들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태원역으로 오늘 저녁에는 이 학생들에게 힘을 보태주면 어떨까요? 눈물 날 것처럼 감동일 것 같습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정신적 지주라는 표현을 써도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자, 이태원 역으로 8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윤 어게인인데요. 저는 뭉쳐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의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거 잠시 접고요. 보수의 대통령, 단일화된 대통령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 어게인 2.0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니 학생 그리고 우리 준영 학생 지금 걸어오는 길 응원하고요. 우리 함께 끝까지 다해서 대통령을 새로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을 한 뒤 다시 한번 파이팅하는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바깥에서 도로에서 또 행사에서 함께 할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우리 박경현님 오늘 방송 감사하고요. 또 우리 PD님도 방송 내내 감사드립니다. 아투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는 민주당 쪽인데 아들이 윤카를 지키러 나왔고 아들이 윤카의 옷을 입고 다니면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한테 야단을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걸 듣고 나온 거예요. 궁금하시죠? 저도 오늘 처음 준영 군을 만났고요. 아까 잠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머리가 띵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셔야 돼요. 이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 저도 지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어설프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아빠는 민주당 쪽인데 아들이 윤카를 지키러 나왔고 아들이 윤카의 옷을 입고 다니면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한테 야단을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걸 듣고 나온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 미니 학생은 미니 양은 어떻게 집에서 반대 같은 거 없었나요? 네, 집에서는 반대는 없었고요.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편이에요. 아, 훨씬 편했네요. 네, 저는 훨씬 편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보다는 나이대가 조금 더 있는 편이라서 저는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아, 대학원생이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나이 차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부모님들은 좀 좌파 분들이 좀 많으셨던 걸 제가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아빠가 좀 우파 쪽이어서 그렇게 저는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직설적으로 왜 나왔는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미니 학생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네. 왜 나왔어요? 왜 시국선언을 했어요? 이 힘든 길을. 사실 저는 관저에 31일 날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되게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껴졌는데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제가 딱 갔는데 다들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상관없이 그냥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너무 다들 웃으면서 너무 정겨운 모습이더라고요. 한남동에서? 네네, 한남동에서. 아, 그 어려운 와중에? 네. 아니, 이번에 말고요. 12월 31일 날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 날. 그때도 어려울 때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 그때도 탄핵안 소추되고. 그쵸. 아니, 너무 힘들 때죠. 그쵸. 네. 그때 또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정겨운 모습이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나 봤던 그런 한국인의 정을 그때 봐서 이게 우리가 언론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게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계속 나간 거예요? 그쵸. 그날부터 계속? 네. 자, 그러면 준영 학생은 왜 튀어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른들이 볼 때는 갑자기 학생들이 동시에 튀어나온 걸로 보여요. 저는 이제 12월 중순 좀 끝나고부터 나왔는데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나왔습니다. 아, 금방 나왔네요. 준영 학생이 더 빨리 나왔네요. 네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탄핵 찬성을 이 총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학생총회 하면서 학생 수 한 2,000명 좀 넘게 불러가지고 찬성 집회 하면서 애들을 좀 선동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동된 학생들이 탄핵 찬성 투표했거든요. 그런 것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투표했는데 거의 비밀 투표가 아니라 거수 투표로 진행하면서 다 보게? 네. 그때 한 2,700표가 찬성, 8표가 반대.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애초부터 학생회장 쪽에서 이거는 결집해야 된다. 윤석열 판단해야 된다. 목소리 내오면서 연설 같은 것도 다 찬성하는 연설 내보내고 엄청 반대 목소리가 연대? 네, 연세대에서요. 내기 힘들게끔 학교 분위기를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자의 보수도 되게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애들이 목소리가 내기게끔 어렵게 구조를 만들었어가지고 그거가 좀 반항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 지금 방금 들은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네. 다시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봐줘요. 그러니까 연세대학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거수 투표를 하는데 공개 투표를 한 뒤에 많은 학생들이 결국은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한 뒤에 탄핵을 찬성하고 파면하는 쪽으로
연설문도 만들고 이러면서 학생들 분위기가 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도 절대 목소리를 못 내고 파면을 시키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학교가 만들어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전국 그 서울 주요권 학생회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학생회장 한 10명, 20명 넘게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윤석열 파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서울대학가가 분위기가 주도되었고 정치 잘 모르고 관심 없는 애들은 학생회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네네. 아, 캠퍼스 안에서 그러니까 몇 명 주도한 학생회 회장들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서울 안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거였네. 네,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원래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원래 서울권에 학생회장을 하면은 민주당에서 많이 네.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런 분위기다. 실제로 연세대 학생회장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네. 왜 많죠 그쪽에서. 그래서 조금 학생회 자체가 약간 좌파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반대 목소리 못 내게 만들고 그런 구조가 조금 많이 보기 안 좋았습니다.
부정선거 믿어요? 확신합니다. 본인은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어느 부분에서? 일단 저는 젊은 기자들이요. 네.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어요? 기자가요? 그럼요. 윤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젊은 기자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눈 동그랗겠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나봐요. 저런 거 왜 했대요? 기자가 그 정도. 자, 준영 학생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냐고 제가 묻죠. 어떤 계기가 됐었어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믿어요? 확신합니다. 본인은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어느 부분에서? 일단 저는 수학을 잘해가지고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 공학과예요? 네, 공학과. 연세대학교 공학과입니다. 전자공학과. 공학도 맞네요. 그럼 네. 수학 잘하겠어요? 네, 전형도 수리 논술로 들어가서 수학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진짜 잘하나 봐요? 네, 수학 진짜 잘합니다. 근데 그래서 확률과 통계 과목도 학교에서 전교 1등 했었습니다. 네? 뭐 어디에서 1등? 확률과 통계 과목. 확률과 통계를 1등 했다고요? 네네네. 전국에서? 전국은 아니고 전교. 아, 서초고등학교 나왔다 네, 그랬죠? 서초고등학교에서. 수학 되게 잘하는 거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 민주당 표와 보수당 표가 그렇게 심하게 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가 일단 결정적으로 너무 제 눈에는 인위적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미디어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민주당 표만 바바바바박 올라가는 김동연만 올라가는 그런 거 유명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무조건 종이를 접어서 내거나 아니면 접지 않더라도 안에서 섞여다 보면은 구겨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나왔는데 빡빡한 투표지들이 잔뜩 있는 그런 사진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네, 전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준석인가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부정선거가 어딨냐고 이준석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봤었어요? 이준석은 제가 느끼기에는 부정선거로 경선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네,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국과 어떤 일단 그런 이 이슈가 있잖아요. 그 성접대 이슈 맞나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약점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약점이 잡히면은 함부로 자기 소신과 그런 거를 못 밝힐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 준영 학생은 아버지와 뜻을 달리하고 완전히 정말로 이렇게 윤카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정선거가 왜 그렇게 본인을 움직이게 만든 거야?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준은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 반영된다. 그런 말이 있죠. 네, 국민의 수준에 맞는 리더를 만난다. 네. 좋아요. 저는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붕괴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던 게 저는 국민의 수준이 낮아서 그럴 걸까라도 또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은 국민의 수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나라를 망치려는 세력들이 그 위에 부정선거로 들어갔었고 친중적인 정치인들 그런 애들이 나라에 있었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삼키려 하고 있죠. 저는 원래 페미 반페미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어째서 진짜 관심이 있었는지 좀 이따 물어볼게요. 난 네네.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네. 네. 근데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으려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낮춰야 되고요. 인구수를 낮추고 중국인 비율을 늘려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먹히게 됩니다. 홍콩과 대만이 그렇게 다 먹혔었는데 그래서 이런 페미니즘 문제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자연히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북한과 중국의 그런 공작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부정선거로 친중적인 정치인이 당선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래서 나라가 급속도로 지금 문재인 시절에 빠르게 망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정선거 바로 잡고 반국가 세력 척결하면은 다시금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서 제2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셨어요? 준영 학생은 휴학을 했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생이 휴학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집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럼 제가 미니 학생에게 다시 계속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미니 학생은 결정적으로 본인을 움직이게 한 건 뭐였어요? 일단 자, 개업날 어땠어요? 그 얘기 아까 개업날 그날 솔직히 저는 솔직하게 개엄 딱 터졌다고 했을 때 이거 진짜 반국가 세력 다 잡겠구나. 진짜 싹 잡아들이겠구나. 이 생각을 진짜 세게 했어요. 그 간첩들 이런 사람들 진짜 다 잡히겠구나. 네. 근데 2시간 만에 갑자기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방 끝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며칠 뒤에 성관이 침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다시 설렜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뭐가 나오는구나. 네, 뭐가 나오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탄핵안 발의가 소추되고 뭐 이러면서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이게 잘못된 거 지금 바로 잡히겠구나. 자, 김만배 오늘 선고 나온 거 하나만 기사 띄워주세요. 오늘 김만배 무죄 나온 거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며칠 전에 무죄 나온 거 봤나요? 맞습니다. 끔찍했죠. 저는 사실은요 이게 더 슬프다고 생각해요. 부정선고도 당연히 끔찍하고 슬픈데 자 재판이 저렇게 뒤집어지는 거 우리 준영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이재명도 무죄, 김만배도 무죄. 지금 이 상황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금 세 개가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사법부, 입법부는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정부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더 급속도로 망가질 거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사법부는 정치 성향과 네. 출신과 상관없이 오로지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 판사가 낫다니까요. 정말요. 맞습니다. 네. 진짜로. 근데 일단 1심에서 1심 징역 주고 2심 무죄 주는 게 흔한 일인가요? 저 진짜 엄청 드문 일로 정말 나는 법학을 했잖아요. 네네. 저게 말이 돼요? 징역 2년 6개월이 갑자기 무죄. 그래서 이 법대로가 아니라 사실 이재명 무죄 준 판사들도 다 3명 중 2명이 전라도 출신 판사들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제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지방 선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법과 상관없이 자신이 출신이 어디가 어떤 일을 했고 준영 학생은 원래 우리법 연구회 알았어요? 들어는 본 정도였는데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됐죠? 이번에 정확히 알고 있죠. 이제 들어는 봤지만 그런 애들이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그런 애들이 다 판사 고위직을 먹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하나회보다 더 심각한 좌파 하나회도 알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서울의 본 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요. 미안해요. 마이크 끊어서 계속해요. 아닙니다. 네. 여튼 그런 좌파 카르텔들이 네. 대한민국의 요직에 앉게 된다면은 이래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구나 더 한 번 더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미니 학생은 저거 보니까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통 탄핵부터 해서 뭐 지금 사법부의 힘을 힘입어서 쿠데타를 저는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수계라는 단어도 저는 이번에 처음 듣는 그런 류의 저는 단어였어요. 법학을 하잖아요. 근데 내란 우두머리죄가 있다는 걸요. 제 이름이 내란 우두머리죄라는 걸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워딩이 되게 북한에서나 들어볼 법한 그런 워딩인데 이런 게 자꾸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헌재 그 봉쇄할 때도 이게 보통은 저희가 그냥 뭐 철천 봉쇄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날 텐데 뭐 진공 상태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쓰지 않던 단어인데 나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진공 상태 이런 게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평생 처음 듣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한국의 단어가 아니고 한국에서 원래 쓰던 단어가 아니고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쓸 법한 단어들을 자꾸 쓰면서
나오는 게 네. 진짜로 이게 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들게 만들어요. 학교에 중국 학생들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원래도 좀 많긴 한데. 아니 요즘 들어서 저는 더 많이 보여요. 다른 유학생들, 외국 유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인 유학생이고, 저는 이게 사실 외국 대학교 보내려면은 되게 좋은 학교만 좀 유학을 보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좋은 학교뿐만 아니라 아니야, 전국에 다 대학생을 뿌려져 있는 거예요. 전국에 중국 학생들이 지금 퍼센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네. 여기저기서 중국어가 되게 많이 들려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다 중국어를 써요. 그래서 진짜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은, 한국에 왔으면은 최소한 영어를 쓰던가 아니면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한국어 쓰면서 교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중국말 쓰죠. 중국말 쓰면서 팝하고로 이제 팝하고로 선생님한테 보여줘요. 교수님이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경험을 하죠. 아 진짜 팝하고를 갖고 와서 한국말 배우려고 안 해요. 팝하고 들일 때 했죠. 맞아요. 저희 과에도 그런 네.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한족인데 아예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네. 계속 그 팝하고나 아니면 그 자료를 주면 네. 그 자료를 그 팝하고로 그 번역을 해서 그냥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국말을 제대로 배울 생각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딱 봐도.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무죄 나오는데 하나 더 제가 물어볼게요.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 6명이 여러분 선관위원장이었다는 뉴스 봤죠? 맞습니다. 그거 볼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이래서 사법부가 절대로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구조가,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부정하다고 말하겠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정답이에요. 네. 어땠어요, 민희 학생은? 같은 생각이었고요. 이게 내가 죄를 그것 때문에 불안했죠?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거를 시험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지? 단어를 뭐 어떻게 써야 되지? 심판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도둑질 해놓고 도둑이 자기 심판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